자,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를 보면 이제 추석 끝나고 오면 추석 민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기에 보면 민심이 우호적이지 않다. 대통령실 민생 대책 손을 본다. 참모부들이 파악한 추석 여론 흐름이 경제 안 좋은 게 민심 적신호 원인이다.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비상경제민생회의부터 재점검하겠다. 물가 등 피부 와닿는 주제를 논의해야 된다. 여당이 더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이 지나면서 내년 4월 10일 총선 6개월 전인데 어제 그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대통령실의 참모는 추석 민심이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언론에 보도될 줄 알면서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추석 민심 풍향계에 적신호가 캐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임명을 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에 외생 변수가 많아 정책 효과가 한계가 있다. 자, 이제사 경제에 외생 변수가 많아서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추석 연휴에 수출이 뭐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았는데요.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뭐 산업 생산이 나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또 다 그냥 부분적인데 국한되고 전체적으로는 수출, 물가, 부동산 등 핵심 지표가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마이너스 5.8부터 지난달 9월 마이너스 4.4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 물가 상승률은 8월 달에 3.4를 기록하여서 5월 달 3.3 이후에 낮아지던 기조가 다시 높아졌고, 자, 부동산이 그나마 올라가고 있어 충분히 행복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논쟁적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지금 자기들도 조마조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오르든 내리든 찬반이 논쟁적이라서 현재 부동산 방향이 마냥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서도 지금 뾰족한 대책이 없다.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물가도 반도체, 자동차, 석유, 화학은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유가와 연결된 구조적 문제라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지난 7월 대통령이 되고 첫 회의를 시작해서 20번이나 회의를 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용산이 이제 손을 볼 거라는 거예요. 비상회의란 말에 어울리지 않게 회의가 정례화되면서 다루는 주제도 실생활과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차 전지, 반도체,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사항을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다루고 이러면 되겠느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따뜻하고 직접적인 주제를 다루겠다. 그리고 회의 장소, 시점도 바꾸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청와대가 좀 불편한 모양인데 여러 가지로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한 거 보면 지금 저걸 갖고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동아일보 보면 송평인 논설위원 칼럼에 저절로 떨어지는 집값도 못 잡은 정부는 처음이다. 집값은 문정부 때로 돌아가고 있고 꼬리 긴 치명적 인플레가 기다리고 있다. 한계 기업 차주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 윤석열 정부 경제는 F학점이다라는 칼럼을 했어요. 장기간 저금리에서 지금 집값이 이렇게 뛰게 되었는데 하느니 찔끔찔끔 올린 금리마저 금감원이 은행 창구 금리를 통제하는 바람에 인상의 효과가 크지 않았고 금리가 내려갈 때는 미국 금리 인하를 못 쫓아갈까봐 조바심을 내던 하느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예 지금 묶어놓고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금리를요. 그래서 연끌 대출은 아무 젊은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돈이 있고 본인들 스스로 상당한 돈이 있을 때 연끌 집 사는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20, 30대가 척척 집을 보유했는가? 자, 이게 제가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대부분 연끌 대출은 정 안되면 집 팔아 빚 갚고 분수에 맞게 전세 살면 해결되는데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연끌 대출 걱정인데 윤 정권은 40대 50대 무주택 서민 서른보다 연끌 대출에 더 무심했다. 이러니 문 정권은 초반에 비해서 문정부 말에 2배가 된 집값이 내려가는 게 당연한데 다시 올라가고 가계대출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시 느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문정부 때 최고가를 경신하는 집값이 속출하고 올라가는 집값을 못 밟은 정부는 많이 봤지만 저절로 떨어지는 집값도 못 잡는 정부는 처음 본다. 자, 유가가 다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인플레가 시작되는데 정부가 지금 인플레를 잡는 부분에서도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역대 정권이 그래왔던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을 정부나 지자체가 선진국처럼 제때 인상을 해왔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공공요금을 인상시키는 것도 중단시킨 게 문 정부인데 왜곡된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저금리에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뉴노멀이 왔다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돈을 풀어 엄청난 부채를 쌓게 했다. 그런데 문정부 탓만 할 수 없는 게 윤정부 역시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하면서도 6월부터 인플레가 끝났다는 듯이 떠벌렸고 수십조씩 쌓이는 공기업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현실화한다면 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올려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걸 그대로 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기간 긴 인플레가 계속 누적되면서 봉급이나 연금 생활자는 고통이 커지는데 온갖 대출이 수면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고 금리 인상이 찔끔찔끔 이루어졌는데도 그 모양이다. 부실은 어느 정도 터트려져서 거품을 꺼야 새 출발이 가능한데 그 과정에서 장기간 저금리나 가까스로 생존을 하고 있는 한계기업, 차주 그리고 그들에게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피해를 입는 것은 감수해야 되는데 윤 정권은 틀어막고 있으니 어느새 문 정권과 다름없는 비정상적 집값으로 가고 있고 물가도 다시 기약 없이 오르고 경기 회복 전망이 희미해지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기사 등을 보면 4인 가족 외식 한 끼에 14만원, 그래서 빵값 등 줄인상 예고, 서울 외식값 3년 새 평균 20%가 올랐다. 냉면, 비빔밥 만원 넘어선 지가 오래됐고 식품류가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서민들 물가 부담이 가속될 거라고 본다. 우유값은 뉴욕보다 비싼데 또 올라가서 밀크플레이션이 예고된다. 그래서 1리터에 3,000원 육박하는데 치즈, 빵, 커피 등도 줄줄이 오르고 정부가 매년 매입 가격을 올려줘서 최종 소비자만 비싸게 지금 살고 있다. 이럽니다. 이 와중에요. 지금 40대 수학 강사, 강남 학원가에서 수학 강사를 하고 홀로 살던 이 강사가 죽은 지 수개월 만에 악취 민원으로 이웃이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추석 연휴 방문한 가족들이 죽어 있는 것을 찾았대요. 자, 한가위의 노인 빈곤이 극심해서 추석 연휴 막바지인 2일날 영등포구에 위치한 급식소에서는 독거노인 노숙인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자, 노인 빈곤이 갈수록 심각하고 국내에 독거노인만 187만 명, OECD가 발표한 한국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이 37.6%, OECD 회원국 중에 최고다는 거예요. 국민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돼가는데 노인 빈곤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자, 빅 다이어트에 실패한 한국 가계부채 증가폭 세계 1위. 5년간의 증가폭이 16.2%가 늘어나서 그래서 한국이 지금 GDP 108%가 됐다는 거예요. 집값 폭등 때 연끌족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스위스에 이어서 2위고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이 역대 최대다라고 합니다. 자, 정부가요
이제라도 비상함을 느꼈다면 정말 비상하게 이 경제 대책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일체의 영끌 비투 대출을 불허하고 금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꺼질 것은 꺼져야 되는 거예요. 터질 것은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안고 내년 총선까지 간다면 총선까지 못 가고 터지는데, 타이에 의해서 터지게 되면 자이에 의해서 먼저 진화해 가는 것보다 자이에 의해서 먼저 터질 것을 터져가면서 폭발의 크기를 진화해 가는 것보다 한 100배 이상 더 크게 다친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총선까지 못 간다는 게 내 결론이에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